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지난 시간에 그 좌사호 실용호를 고르고 개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정도, 제가 아는 만큼, 제가 아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호를 사용해서 차를 마시고 간단하게 마시고 뒤에 좀 정리를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드릴까 합니다. 평소에도 자주 사용을 해서 아마 눈썰미 있으신 분들이라면 쟤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더라, 그리고 뭐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관심 있게 보셨다면 아실 테고, 그리고 초기에는 제가 특히 초기에 방송할 때는, 녹화할 때는 제가 일부러 설거지 장면까지 다 보여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마지막에 뒤에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굳이 일부러 보여드렸습니다. 굳이 보여드렸던 이유는 보고 익숙해지는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 라는 저의 평소 지론 때문이고요. 좀 더 편안하게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좌사호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일단 모든 다구, 서양차든 동양차든 개환이든 좌사호든 유리다관이든 가릴 거 없이, 말차를 마실 때도 다완을 예열을 하고요. 예열을 하고요. 다 합니다. 모두 예온을 해줘요. 차를 우리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얘를 한번 헹궈내는 겸, 그래서 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 한번 제 다구를 어떻게 두고 쓰는지 보여드린 적이 있죠. 외부에 다 나와 있고 뭐가 덮개로 씌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 이렇게 한번 예온을 할 때 한번 헹궈낸다고 할 수 있죠. 예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찻잎을 넣어야겠죠. 지난번에 이무 야생 소수차 마시려고 꺼내뒀었는데 안 마셔서 생각나는 김에 마실까 해요. 지금 올해 해차도 나왔거든요. 올해 이무 야생 소수차. 제가 구입한 차는 2017년 이무 야생 소수차. 이 차는 묘차라는 데서 찍어내서 판매를 하는 차고요. 제가 2017년도인가 18년도 이무 야생 소수차라고 말하는 것을 다른 데서 또 구입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소수차라고 부르지 않고 노수차라고 부른다거나 뭐 이렇게 많이 이름들이 다양하게 부르더라고요. 대체로 소수차는 수량 100년 이하인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요즘에는 70년 이하만 돼도 100년만 넘으면 고수차라고 부르고, 70년만 돼도 70년 이하, 뭐 어쨌든 100년 안 되는 애들 무조건 70년 이하만 돼도 소수차라고 부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묘차에서 사용하는 차는 70년에서 뭐 150년 사이, 130년 사이 정도의 차나무에서 딴 애들을 소수차라고 부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소수차가 아닌 그냥 교목차 뭐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던데, 일단 저도 텀블벅을 해놨으니, 구입 예약을 해놨으니, 따로 텀블벅이 아니죠. 해놨으니 구입할 수 있겠죠.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찻잎을 덜어줍니다. 찻잎의 양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대로가 맞지만, 좌사호를 2호를 처음 사용하신다면 2호에 대해서 얼마가 적당한지 잘 모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호에는 좌사호 밑면이 약간 덮일 정도로 찻잎을 넣는다가 기준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절대 욕심껏 많이 넣지는 마세요. 2호에 적합하고 적당한 상태를 계속 찾아가는 것은 2호와 시간을 들여야 가능합니다. 2호를 자꾸 사용을 하면서 시간을 들여야 가능한 것이고요. 그 시간까지는
약간 서운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얘랑 나랑 친해지는 과정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좀 한결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뭐 생각합니다. 편잎을 넣고 물을 붓습니다. 이 과정을 세차 혹은 뭐 세차라는 말이 약간 거슬린다 해서 윤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이차에는 사실 찻잎을 씻어주는 개념이 많으니 세차가 맞고요. 요즘엔 또 워낙 잘 만들긴 하지만 네. 이렇게 해서 차가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바싹 마른 상태로 잠들어 있었으니 얘를 말하자면 얘한테 준비를 시키는 거죠. 너 워밍업 좀 해. 이렇게. 그러면 그 차를 이렇게 가볍게 따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은 다르지만 녹차의 경우도 한번 해줘. 첫물은 버리는 것이 녹차도 원칙인데 보이차의 세차나 뭐 청차나 이런 것들의 윤차 개념하고는 약간 다르겠지요. 자, 제가 이제까지 지금 아까도 보셨고 지금도 보셨겠지만 자꾸 이렇게 헹궈내는 물, 버리는 물들도 꼭 이렇게 호에 끼얹어 줍니다. 자, 이때 물때 위로 끼얹지 마세요. 공기구멍 위로 끼얹지 마시고요. 저는 이걸 정리하는 상황이 아닌 지금 마시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헹구는 물을 버리는 물을 다시 여기다 끼얹는 건 약간 그쵸? 아주 기본적인. 자, 이러면 이제 첫 탕을 마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온을 했고요. 세차를 했고요. 자, 여기 물을 부을 때도 저는 약간 넘실넘실한 정도로 부어서 뚜껑을 넣었을 때 약간 흐르는 정도로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약간 처음 따를 때부터 흐르게 바깥으로 흐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품 뭐 이런 것들을 치우는 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호에 이 잔은 정말 꽉 차는군요. 만수. 예쁘네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이 수구양의 모어의 인생관과 옆에 있거든요. 제 옆에.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이 책을 제가 2년 전쯤에 구입을 하고 그 당시에 또 딱 요 정도 읽었었거든요. 4분의 1 정도? 너무 힘든 거예요. 부대끼는 거예요. 마음이 붙여서 중간에 포기했었어요. 너무 막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들고 게다가 약간 낮에 읽을 수가 없었어요. 집중이 안 되고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읽기에 너무 약간 죄스러운 느낌마저 드는 뭐 이런 것들이라서 읽기가 힘들었고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또 어젯밤에도 또 얼마나 뭐 이러면서 읽은 거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책 제목이 다 여자 벗은 여자가 연달아 이거 진짜 이 사람이 피에르 르메르트가 이런 장르 소설을 많이 쓰는데 사이파 스릴러를 쓴다고 하죠.
자극적인 장면도 있고 그렇다고 뭐 선정적이라기보다는 자극적인 장면이 있죠. 왜냐면 납치 감금 막 이런 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런 책이 또 잘 읽히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오히려 덜 읽히는. 그리고 이렇게 시커먼 책 3개 위로 올라온 박연준의 산문집 소란, 이렇게 4개를 같이 읽고 있는데요. 얘는 정말 약간 짜증이 난다거나 다 귀찮고 막 이럴 때 맥주 한잔 하면서 읽어서 진도가 정말 더디고요. 너무 느리게 읽고 있고, 얘는 어제 다시 시작했으니 쫙쫙 밤마다 쫙쫙 읽어서 이번에는 끝까지 다 읽고 싶어요. 그 당시에 넣어뒀던 책갈피로 넣어뒀던 트와이닝스 슬립 밤에 읽은 게 분명한 흔적들. 요것도 티백이네요. 절반 읽었네요. 요거는 이제 좀 너무 무겁지도 않고 뭐 이래서 낮에 읽고 있고, 이 소라는 제가 진짜 천천히 읽을 생각으로 일부러 시간을 두고 있어요. 천천히 읽자. 느긋하게 아니 천천히 차분히 읽고 차곡차곡 쟁이자 뭐 이런 느낌으로 시간을 두고 있어요. 시간을 두며 읽는 책들이 있고요. 또 그 와중에 또 이것저것 읽었고, 네. 요즘 딴짓 안 하고 책을 좀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차를 좀 마셔. 근데 너무 소란스러운데 앞으로 쭉 그럴 거거든요. 몇 년을. 그냥 벌써부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안 그래도 막 조용한 동네는 아닌데 바로 옆 진짜 100m 앞에서부터 재개발이 들어가서 소음, 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저는 소음과 먼지에 시달릴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약간 지치는. 네, 그렇습니다. 아, 오랜만에 마셨는데 맛있네요. 아주 달아요.
아 뜨거. 아 이래서 뜨거운 거 마실 땐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보다가 좀 덜 부어야겠어요.
또 많이 따랐네. 거참. 설거지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2차 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시간이 되었죠? 저 타이머 언제 사죠? 진짜. 아휴, 진짜. 한 잔 더 마시고 싶은데 설거지도. 어떡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제가 택한 방법은? 두구두구둑. 네, 죄송합니다.
이제 설거지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좀 우려서 따라 놔야겠어요. 설거지할 만큼만 물을 남겨두고. 제가 늘 이렇게 차를 아까워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고요. 물론 저도 맛없는 차는 버리고요. 맛있는 차만. 이 차 곳에 좀 약간 쨍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찻잎이 약간 덜 들어갔는지 지금 마시기에 딱 괜찮더라고요. 세차가 부담스러우실 때는 찻잎을 조금 덜 넣으시면 됩니다. 참 쉽죠? 하지만 뭐 본래 맛없는 차는 뭐 농도 조절한다고 해결되진 않고요. 한 번만 더? 이러다가 설거지할 물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네, 설거지하는 거 보여드려야죠. 물론 다 아시고 계실 확률이 높고, 알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다는 걸 알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이제 자사오를 처음 써볼까 하고 이런저런 연습 혹은 시도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잎이 들어있죠. 이게 특히 술료차에, 이 차는 술료차니까요. 술료차의 경우는 이렇게 잎의 형태가 유지된 애들이 아무래도 병배차의 경우보다는 더 많습니다. 야들야들 탄성도 있고 네, 지금 찻잎 갖고 노는 시간은 아닌데요. 어쨌든 끄집어내요. 좀 약간 작은 찻잎부터 호가 작으니까 찻잎이 많이 들어있지 않네요. 최대한 끄집어내시면 좋고요. 물론 사용을 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실 때 더 작은 집게가 있으면 좀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집게요. 이런 집게는 잔을 집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얘가 얇아서 약간 지탱을 해주고 꽉 잡아주려면 도톰한 게 좋고, 저는 이걸 그냥 다 해결합니다만은, 요거는 뭐 꽃차를 이렇게 손으로 덥석덥석 집을 수 없고 스푼으로 많이도 뜰 수 없고 이런 꽃차들 있잖아요. 꽃차는 사실 몇 알 넣으면 되거든요. 꽃차를 집을 때라든지 이렇게 차 이런 것들 정리할 때 쓰시면 좋은 얇은 형태의 집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사오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사용할 때 차를 우리기 전에 했던 방법 기억하시죠? 물을 꺼내서 뜨거운 물을 붓고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네. 뜨거운 물을 붓고 그 물을 찻잎을 다 깨끗이 비운 다음에 물을 부어서, 전 지금 아까 사용했던 수구와 잔을 차랑 다시 남아 있어요. 그죠? 마실 거라서 그걸 안 사용했고요. 자사오 정리를 하실 때, 설거지 하실 때 다른 수구와 사용했던 잔과 수구도 같이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걸 꺼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찻잎에 잔여분들이 있어요. 자, 요것도 부어주세요. 자사호가 얼마나 물, 찬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광택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양호라고 한다고 했고, 양호 붓을 사용한다거나 뭐 방법이나 좀 더 섬세한 것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따로 양호를 하진 않습니다. 한번 헹궜고, 한 번 더 뚜껑에 만약에 잔여물 같은 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뚜껑에도 살짝 뜨거운 물 끼얹어서 하시고요. 이 뚜껑을 뒤집을 때는 손으로 하시면 뜨겁습니다. 집게가 익숙해지시면 집게가 아주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손에 잘 맞는 집게를 찾으시면 그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고요. 이게 뜨거운 물로 말하자면 두 번 헹궈내는 거예요. 아까 찻잎을 다 뺀 다음에 남은 잔여 부스러기들을 걸러냈고,
아까는 약간 찬물이 약간 탁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물은 맑거든요. 다 골고루 해준 다음에 여러 다구들을 한 번에 이렇게 하잖아요. 자사호, 수구, 잔, 뭐 이렇게. 그럴 때 닦아주는 것은 자사호를 제일 먼저 해주세요. 뜨거운 물이 식기 전에. 양호 붓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얘를 닦아줄 때 어떻게 닦느냐도 있겠지만, 이렇게 부드러운 닭건으로 나오는 애들이 많이 있고요. 얘는 닭건으로 쓰기에는, 자사호용 닭건으로 쓰기엔 적합치 않아요. 얘는 약간 도톰한 아니 약간 성긴 조직이고, 이게 뭐죠? 삼배 비슷한 거거든요. 거치니까 얘를 잘 관리를 하면 얼룩덜룩한 게 없이 잘 양호가 되거든요. 저는 아주 잘 관리를 하는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다 대충 넘어가고 있습니다. 닦을 때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에 찬물이 남아있잖아요. 만약에 물이 남아있고 찬물이 남아있는 상태로 정리를 하면 이런 부분들에 약간 얼룩이 생겨요. 찻대가 남아있게 되죠. 까맣게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데들, 이음새 부분들, 돌출된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있죠. 라인이 생기면 균일하게 광택만 나는 게 아니고 찻대가 계속 진해지니까, 한 번 생기면 계속 진해지거든요. 아무래도 물론 한 번 망하면 되돌릴 수 없어 뭐 이런 건 아니고, 신경을 써서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방금 떨어뜨릴 뻔했어요. 내부도 닦아 주셔도 되고, 사실은 내부는 굳이 안 닦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뜨거운 물을 부어서 그걸 했기 때문에 금방 말라요. 좋은 자사오일수록 표면에 물이 금방 마릅니다. 그 다음에 뭐 수구라든지 기타 다른 것들을 닦아주시고, 다른 것들은 왜냐면 이렇게 유약이 발라져 있는 것들은 세척을 하셔도 돼요. 부드러운 수세미로는 세척을 하셔도 돼요. 자사오는 세척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세제도 전혀 사용하면 안 되고. 근데 백자나 이렇게 유약이 발라져 있는 경우는 정말 나는 깨끗하게 쓰고 싶은데,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싶은데 잠깐 뭐 관리를 안 했더니 되게 지저분해졌다, 이럴 경우에는 세제로 닦으셔도 됩니다. 큰일 나진 않아요. 거친 수세미를 사용하지 말 것. 그리고 웬만한 찻대는 거친 수세미 아니면 뭐 세제도 하지 않아도 잘 닦입니다. 아스토니시라는 연마제, 뭐 이런 거를 다구 세척제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주방 세제가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화학 성분 들어있는 것보다는, 네, 그 정도로 하시면 되고, 뭐 한 번씩은 전 자주 사용하니까요.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네, 그렇게 세척을 해주곤 해요. 그러면 이렇게 백자도 찬물이 들고 이거 하거든요. 일부러 찬물이 들어서 이렇게 빅렬이 된 요 균열 사이로 찬물이 들게 해서 이렇게 사용할수록 어떤 특징을 주는,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도 있고, 백자도 사용하다 보면 찬물이 들어요. 근데 찬물이 든 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저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찬물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저는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정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자주 하지는 마시고요. 왜냐면 도자기는 성분을 약간 흡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근데 유약이 발라진 애들은 사실 그렇진 않긴 한데 차도 별로 가리지도 않고 다 두루 쓸 수 있고 어쨌든 너무 자주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저는 남은 차를 마시면서 책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용호를 고르고 개호를 하고 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자사오를 사용하고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하게 즐겁게 두루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사호가 광택이 더해지고 얘가 내가 얘를 즐겁게 사용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다구이기도 하니까요. 네, 즐겁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루 즐겁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